안녕하세요. 의대생 김효수입니다. 현재 수능이 끝난 시점에서 이 수능에 대한 영상을 올려야 할지, 수능의 난이도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지, 아니면 당장 이제 내년 수능을 또 준비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릴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 수능은 아직은 전부 다 예측일 뿐이에요. 수시도 결과가 안 나왔고, 물론 최저가 없는 대학 같은 경우는 나왔겠지만 12월에 또 수능 성적이 나오고, 그 다음 수시에 어떤 학생들이 또 수시를 진학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 그 다음 수능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정시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능에 대한 생각은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리면 조회수야 많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할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강조를 하고 학생들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만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그런 주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수학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학 개념 정말 중요하다. 개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 정말 제대로 들었어요. 저도 19년간, 고3까지 19년간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결국 끝내 대체 수학 개념이 뭔지, 대체 수학 개념을 공부한다는 게 어떻게 뭘 하라는 건지 알지 못한 상태로 결국 저는 재수를 하게 됐고, 재수할 때서야 드디어 비로소 그걸 깨달았고, 그것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점수 향상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학 개념만, 제가 말한 대로 수학 개념만 완벽하게 공부가 된다면 현재 수능 정도의 난이도에서 21번, 29번, 30번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학 개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개념이라는 것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책에 있는 개념, 공식, 증명 다 알아야 됩니다. 앞에 개념란에 있는 것들이 있죠. 설명, 공식, 그리고 그 공식에 대한 증명들이 없는 것도 가끔 있지만, 학생 수 중에서 좀 과할 때는 없지만 대체로 다 있습니다. 그것과 증명, 공식 다 전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교육과정에 짜여진 순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과정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하나에 대한, 왜 알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고, 처음에 일단 가볍게 언급만 하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 정도, 유형, 많이 나오는 유형들 있죠. 그런 것 정도는 개념을 이용해서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히 된다면 저는 정말로 88점, 못해야 8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온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현역 때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그 점수를 개념에 저는 재수를 2월 16일에 시작해서 개념에만 한 4개월 정도 쓴 것 같아요. 9개월 중에. 그 이후로 한 6월 모의고사 정도부터는 92점 아래의 점수는 맞은 적이 없습니다. 6월 이후로 맞은 제일 낮은 점수가 92점이고요. 그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양의 연습도 있었지만 개념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 것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죠. 우선 책을 펴세요. 많은 학생들이 1번까지는 잘 압니다. 1번의 공식까지는 다 알아요. 솔직히 고3이 지나고 나서 다항함수 미분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다항함수 미분 누구나 할 줄 알잖아요. 고배 법칙, 합의 법칙, 경우의 수 쪽에서 다 알잖아요. 이런 거 모르는 학생이 없어요. 그것마저 모르면 그것부터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다 미분할 줄 알고, 똑같이 다 적분법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미분 문제, 같은 적분 문제를 어떤 학생은 풀고 어떤 학생은 못 풀고, 무슨 차이일까요? 머리? 물론 수학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학생들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수학 정도라면 머리가 안 좋아도 충분히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세히 봅시다. 책을 폈을 때 수능 점수, 책을 폈을 때 수능 공식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 공식들 하나하나의 증명을 정말 다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굉장히 쉬운 증명을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배 미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문과 이과 공통적으로 고배 미분을 배우게 돼요.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f'x gx 플러스 g'x fx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얘 미분하고 더하고 얘 미분하고 더하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는 모두가 다 알아요. 고3 모두가. 그 증명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쉬운 증명이고 간단한 증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몰라요.
사실 근데 이걸 알려면 개념의 순서들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순서 알아야 된다 했죠? 교육과정의 순서도 알아야 돼요. 왜? 그 앞에 나오는 도함수의 정의를 기본으로 도함수의 정의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 도함수의 정의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 fx,gx를 그대로 집어넣고 분자에다가 더하기 같은 거 하나를 더하고 빼고 해서 결국은 f'x,gx 더하기 fxg',x라는 고배 미분의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정말 모릅니다. 정말 기초적인 공식이고 정말 너무 쉬운 증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걸 몰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 앞에 도함수의 정의 나오는 거랑 그런 순서랑 그 공식의 그런 이유들, 증명들 왜 꼭 알아야 되나요? 그게 어디 도움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로피탈 이런 것들을 많이 알면서 불구하고 도함수의 정의, 미분 계수의 정의 이런 짜잘한 정의들을 잘 구분하지 않아요. 미분이면 미분이고 적분이면 적분이고 이렇게 구분하지.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그 미분의 기본 도함수의 정의 혹은 방금 말한 그 증명 있죠? 위에 분자에다 더하고 빼고 그걸 이용한 10조작 문제들 이런 것들이 수능에 생각보다 꽤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을 가끔 이제 보고 나서 아니면 모의사를 보고 나서 여기 10조작 할 때 여기 위에 더하고 빼고 이거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는데 이걸 왜 여기서 더하고 뺄 생각을 했죠? 이런 거 교육과정에 있어요? 수능 이래도 돼요?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있어요. 증명에서 보여줬잖아요. 위에 더하고 빼는 방식을 고배 미분이라는 증명에서 알려줬어요. 같은 것을 더하고 빼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뭔가 식조작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수능에 대해서 그런 불만을 갖는 것은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전부 핑계입니다. 어쨌든 똑같은 시험지로 수능 보는데 누군 잘 보고 누군 못 보는데 잘 보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핑계고요. 어쨌든 우리는 수능을 봐야 되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일단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1년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볼 거잖아요. 불만 가져봐야 본인만 스트레스예요. 어쨌든 볼 거고 전국 60만 수험생이 같은 시험지로 수능을 보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해봤자 피곤해지는 것은 자신뿐이죠. 그리고 수학은 특히나 전부 교육과정에 상당히 의거한 문제들이 굉장히 잘 출제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방금 말한 그런 식조작 문제들도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식을 조작하죠? 바로 그것을 당신에게 짜잘한 증명들까지도 다 읽어보셔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것이. 그런 증명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식, 증명 다 외우면 되나요? 순서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마지막 복습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 좀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걸 한번 조금 반복하다 보면은 이 전반적인 흐름, 이 교육과정을 꿰뚫는 하나의 코어가 생기고 전부 다 교육과정을 꿰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응용하기 시작하면 21번, 29번, 30번까지도 풀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많은 노력과 많은 문제풀이, 많은 문제를 접해보고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고 다양한 유형을 풀어보고 그런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f'x가 1 이상이다 라고 해봅시다.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신 학생들에게 죄송하지만 이걸 이미 배운 학생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f'x는 1보다 크다 1 이상이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증가함수라는 얘기죠. 일단 증가한다는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죠? 절대로 뭐 이렇게 중간에 멈춰 선다거나 내려간다거나 이러지 않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런 증가하는 함수를 지금 알려줬으면 여러분들은 그럼 f'x는 1보다 크구나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개념을 정말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f'x는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고 계속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1대1 대응 함수이고 1대1 대응 함수면 역함수가 무조건 존재한다. 따라서 이 fx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구나 까지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 보시면 알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개념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념서 뭘 사야 되나요? 저도 그냥 수능 특강이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과 공식과 증명 그것만 해도 다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기본적인 예제나 유제에서 제시해주는 유형들
또 개념을 안다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또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유형들을 좀 익혀준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이후에 조금만 더 평가를 좀 풀어보고 하면은 정말로 제가 말한 대로 88점 이상, 2등급 이상 점수가 충분히 가능해요. 계산 실수, 계산이나 뭐 시간적인 거 이런 거 다 커버가 된다고 치면 그런 것들은 이제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 이외에 실력 자체는 된다 이겁니다. 풀 수 있는. 왜냐면 나머지들은 정말 보여요. 교육과정이. 저 같은 경우 수능을 풀 때 혹은 모의고사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보고 바로 습관적으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약 내가 습관적으로 손을 대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만약 잘못된 풀이의 방향일 경우 흔히 말하는 삽질을 굉장히 기재하게 돼요. 그러다 결국 다시 돌아오죠. 처음으로. 시간 낭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손을 대기 전에 딱 먼저 문제를 보고 이것은 이런 형태를 주어졌으므로 일단 미분 문제야. 혹은 일단 적분 문제야. 예를 들어 일단 적분 문제인데 우리가 일단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초월함수인데 우리가 적분을 딱 두 가지 배웠죠. 부분적 분법, 치환적 분법 딱 두 가지 배웠어요. 둘 중 교과정을 딱 떠올리는 겁니다. 둘 중 뭘 써야 될까? 그때 교과서에서 개념서에서 제시했던 이런 유형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라고 했으니까 이건 내가 치환적 분법을 이용하고 뒤에서 만약 미분이 필요하면 또 내가 그때 배웠던 도함수의 정의를 갖고 와서 문제를 풀어나가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정도까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제서야 편을 댔습니다. 방금 말한 거 떠올리는데 걸리는 시간 3초 정도. 문제를 보면 딱 나와요. 21, 29, 30을 제외한 나머지 27문제는 딱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완전 교육과정에 통달을 하고 있다면요. 어떤 단원의 어떤 부분 이 정도까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미분에 뭐가 있고 어떤 수로 되어 있고 왜 여러분은 교육과정 보면서 아무도 대부분 학생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지만 왜 연속의 정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 개수의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 도함수의 정의가 나오고 그 전에 왜 극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부 다 교육과정이 이어져 있고 논리 정연한 순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전 사실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수학을 배울 때 정말 놀랐어요. 저는 미분이나 적분이나 이런 공식들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은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새로웠습니다. 정말로 수학이라는 과목이 교육과정이 이렇게나 꼼꼼하게 필연적인 이유로 다 이유의 개연성이 있고 필연적이고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짜여진 교육과정인지를 정말 다시 한번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면서 감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학 개념이라는 것이 많은 학생들이 수학 개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죠. 대체 수학 개념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얼마나 해야 돼요? 라고 묻는데 제가 재수 때 느꼈던 감정이 혹은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까지 정말 완벽하게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교육과정이 따라락 지나가면서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캐치를 해서 바로 들어가게 되니까 삽질을 하는 단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식조작 문제 있죠. 많은 학생들이 식조작 문제를 풀이를 알려주면은 학생들이 그래요 풀이 보면 알겠는데 왜 여기서 이걸 더할 생각을 하고 왜 여기서 이걸 곱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식조작 문제를 제가 과외를 하는 학생들에게 식조작 문제를 그냥 함부로 풀이를 휙 알려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 교육과정의 앞에 있는 증명이나 교육과정의 개념들이나 공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결부시켜서 왜 여기서 네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네가 어디까지 계획을 해두고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보세요. 개념을 먼저 하고서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되냐? 저는 수험생활이 9개월이었는데 그 중에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까지 쓴 것 같아요. 그렇게 꽤 긴 시간을 투자했죠. 물론 그거 한동안 문제 하나도 안 풀어요. 그거 아니죠. 문제를 개념할 때마다 풀면서 그 개념을 적용해보고 당연히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수학은 문제풀이가 무조건 동반이 되어야 하는 과목이에요. 특히나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내가 제대로 개념을 받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풀면서 그런 식으로 한 4개월, 적지 않은 시간이죠. 투자했습니다.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제 내년 수능을 보실 분들은 수능이 지금 1년 정도 남았는데 1년 중에 한 4개월에서 5개월 투자해서 여러분이 수학을 88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방법을 몰라서 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걸 몰라서 안 한다는 거죠. 이제 몇 가지 예시도 설명해 드렸고 대충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설명 좀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이게 제가 과외 학생한테도 수학 개념 공부하는 법을 정말 많이 알려줘요. 제가 그냥 개념 설명하는 거 그것만 하고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어도 정말 잘 설명해 주셔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모든 걸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개념을 공부하는 법, 어떤 시각으로 수학을 봐야 되는지, 어떤 시각으로 문제를 봐야 되고, 어떤 시각으로 개념을 읽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수포자, 의외로 국포자, 영포자 이런 말은 들어봤죠. 수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학 정말 힘들어하죠. 저도 그랬었고 인생의 대부분을 수학을 바닥인 상태로 보냈고 또 최상위권으로도 보내봤고 그랬기에 왜 잘하는지 왜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알겠더라고요. 수학을 왜 포기한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과외를 하고 하면서도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보는데 왜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는지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방식대로 좀 수학을 잘 공부해 보시면 88점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안 나온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개념 공부를 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로. 물론 뭐 계산 실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실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시간 안에 다 풀었고 계산 실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20일, 29, 30을 제외한 나머지 27문제는 지금 정도 수능 난이도에서는 개념 잘 알고 그걸로 몇 가지 유형만 좀 풀어봤다면 정말로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나중에 평가 문제 지금 보지 마시고 개념 다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실력이 좀 생겼을 때 그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물어봤던 수학 개념 공부법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